지은이가 온다는 문자를 받은 뒤로 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 딸이 옵니다. 저를 걱정해서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반갑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딸의 마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에는 충성 갈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아이는 그것을 남은 가족에 대한 배신처럼 느낍니다. 논리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지은이는 아빠가 떠난 뒤로 저를 지키는 게 자기 일이라고 믿으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7살에 시작된 그 마음이 30이 다 되도록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걸 저는 알면서도 잊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아 공항으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 대신 룸미러 속에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안 떨리세요? 떨립니다. 많이?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침착해 보이냐고 묻자 30년 회사 생활의 유일한 쓸모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대답에 저는 잠깐 웃었지만 웃음 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지은이를 기다린 곳은 사흘 전 제가 그 사람과 처음 헤어졌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같은 야자수, 같은 햇살. 그런데 마음은 완전히 다른 날씨였습니다. 한 여행이 시작된 곳에서 다른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얼굴부터 찾았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그 아이의 표정이 안도와 원망 사이 어디쯤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라고 부르며 다가온 그 아이는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진짜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품 안에서 지은이의 어깨가 아주 잠깐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29살이 되어도 제 딸은 여전히 저를 걱정하는 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시선이 제 뒤에 선 사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오름에서 손을 잡았을 때보다 훨씬 크게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로 이 사람을 소개해야 할지 사실 저도 정리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여행 중에 알게 된 사람이라고 겨우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의 지은이는 짧게 목례만 했습니다. 캐리어를 들어주려던 손을 지은이는 한 발 먼저 자기 손으로 가져갔습니다. 작은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동작 안에 지은이의 모든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직 아무것도 맡기지 않겠다는 마음. 우리는 협재로 갔습니다. 둘째 날, 애월에서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곳. 그 바다가 지금 가장 어색한 순간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협재의 모래는 설탕처럼 희고 고왔고 바다는 얕은 곳부터 투명한 옥빛이었다가 깊어질수록 진한 에메랄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비양도. 지은이가 처음으로 표정을 풀고 물었습니다. 저 섬은 뭐냐고. 비양도라고 날아온 섬이라는 뜻이라는 대답이 돌아갔습니다. 섬이 어떻게 날아오냐는 물음에 전설로는 그렇다고 중국에서 날아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지은이가 처음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지만 저는 그 균열이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백사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깐 사진 좀 찍고 오겠다는 말과 함께 그 사람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이와 저 둘만 남겨두려는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 없는 순간을 알아채는 사람이라고. 지은이가 모래를 손가락으로 파며 물었습니다. 저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냐고. 사진 찍는 사람이라고. 회사 다니다가 작년에 그만두셨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했었냐는 물음에 5년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화난 거 아니야? 근데 무섭다고. 뭐가 무섭냐고 묻자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 봐. 그게 무섭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7살 때부터 멈추지 못한 채로 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이런 아이를 부모화된 아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너무 일찍 떠맡은 아이. 지은이는 29이 되어서도 여전히 저의 보호자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떠난 뒤로 한 번도 안 물어본 게 있다고. 너는 그동안 엄마 걱정하느라 네 마음은 언제 챙겼냐고. 지은이의 어깨가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도 저처럼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은 협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기 시작했고 식탁 위에는 방금 잡은 해산물들이 김을 내며 놓였습니다. 풍경은 완벽했는데 식탁의 공기는 그 풍경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식사 중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라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불을 붙였습니다. 아저씨가 저희 엄마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아냐는 날 선물음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빠도요, 처음엔 다정했대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결국 떠났어요. 다른 사람 생겼다고. 엄마 혼자 저 키우게 하고. 저는요, 엄마가 또 그런 사람 만날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고. 식탁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노을은 계속 아름답게 지고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이 그날따라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마음 이해한다는 말과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면 지은 씨처럼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만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지은이가 오히려 당황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화를 냈는데 화가 돌아오지 않아서 잠깐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말과 함께 그 사람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로맨스 심리학에는 안전기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안할 때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항구.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그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딸 앞에서 그를 지켜줄 용기가 아직 제게는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 지은이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오는 길에 내일 아침 비행기를 알아봤다고 같이 서울 가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도 다시 잡았다고 모레 아침이라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행이 이렇게 갑자기 끝나는 건가? 내민 화면에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행 항공권이 떠 있었습니다. 사흘로 예정했던 여행이 하루 앞당겨져 끝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야 하냐는 제 물음에 지은이는 놀란 얼굴로 지금 그게 걱정이냐고, 엄마 몸이 먼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잠든 뒤 저는 창가에 혼자 섰습니다. 로맨스에는 이런 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순간, 한쪽은 딸에게로, 한쪽은 그 사람에게로. 애착 이론에서는 사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을 애착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10년 넘게 저의 애착 대상은 오직 지은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실이 죄스러우면서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썼습니다. 내일, 그리고 지웠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돼 하나, 고마웠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해야 하나. 창밖 저 멀리 산책로를 걷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그 사람도 저처럼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낮의 협재 바다에서 잠깐이지만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비양도를 보며 지은이가 웃었던 그 짧은 순간. 저는 그 순간이 다시 올 수 있을지 그날 밤엔 알 수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그런데 40을 넘기고 50을 넘기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용기가 관계를 바꾼다는 것을. 딸에게 그 사람을 지켜줄 용기가 저에게 있을까? 그 사람에게 딸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할 자격이 저에게 있을까? 저는 잠든 지은이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7살 때처럼. 그리고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 비양도를 보고 웃던 그 잠깐의 얼굴을 위해서라면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그 실루엣이 천천히 숙소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이 섬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사흘 전 오름에서 손을 잡던 순간처럼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유의 떨림이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루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